오늘 아침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10일 월요일 굿모닝 시카고 데일리 뉴스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2기 행정부 구성 준비에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예고한 중국 관세 폭탄을 방어하고자 중국이 아시아와 유럽의 미 동맹국에 도움을 요청하고자 한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난 10일 보도했습니다. 한편 이번 미국 대선에서 소득이 적은 유권자들이 공화당에 쏠리고 고소득 유권자들은 민주당을 찍는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채권 시장도 앞으로도 불안정한 길을 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최근 금리가 많이 상승한 만큼 고정 수익을 노리고 사둘 만하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금리가 연 5%까지 상승할 수도 있다면서 매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엘라바마주의 터스키 대학에서 지난 10일 새벽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군인들이 우크라이나와 전쟁에서 일개 총알바지로 전략할 위험에도 불구하고 정권을 향한 쇠뇌된 충성심과 굶주림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은 열망, 바깥 세계에 대한 동경 등에 의해서 기꺼이 파병에 자원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팔레타인 소재 시카고 브릿지 교회가 장학생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장학금은 학업과 신앙을 함께하는 젊은 인재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워십코리아 미니스트리가 오는 2025년 2월 3일부터 7일까지 멕시코 칸쿤에서 쉼과 위로가 있는 힐링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지난 5일 싱글 기독교인의 신앙의식과 교회 생활 관련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비혼에 대한 생각의 싱글의 경우 대부분 81%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2기 행정부 구성 준비에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하고 나섰습니다. 현재까지 트럼프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었던 수지 와이스 백악관 비서실장 내정자만 공식 발표가 됐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 국무부 장관 등 누가 이 자리에 오를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정치 전문가들은 사법 리스크에 시달려온 트럼프가 인사의 영순위 조건으로 자신에 대한 충성을 따질 것은 확실하다면서 특히 법무부 장관에는 절대적 충성 분자를 고를 것으로 널리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법무부 장관 하마평에는 에일린 캐넌, 플로리다 남부 연방지방법원 판사 제프리 클라크, 전 법무부 환경자원 담당 처간보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부 장관 등의 이름이 거명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 장관으로는 트럼프 1기에서 이민세관 단속국 국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톰 호먼이 가장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내각의 핵심인 국무부 장관에는 마코 루비오 연방 상원 의원이 선두주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예고한 중국 관세 폭탄을 방어하고자 중국이 아시아와 유럽의 미 동맹국에 도움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AP통신은 지난 10일 중국 정부의 의사결정에 정통한 관계자들을 인용해서 트럼프 당선인의 대중고율 관세 공약이 현실화할 경우를 대비해서 중국이 미국 동맹국들에게 관세 인하와 비자 면제, 투자 제한 등 인센티브 제공 계획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운동 과정에서 이미 중국 상품에 60%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국가의 수입 상품에도 10 또는 20%의 보편 관세를 매기겠다고 구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이번 미국 대선에서 소득이 적은 유권자들이 공화당에 쏠리고 있으며 고소득 유권자들이 민주당을 찍은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지난 10일 가난한 유권자들이 트럼프에게 모여들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출구조사 결과를 자체 분석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4년 전과는 달리 이번 대선에서는 연간 5만 달러 이하를 버는 가구나 저소득층의 과반이 공화당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인을 뽑았다고 합니다. 반대로 연간 10만 달러 이상을 버는 유권자들의 경우 과반수 이상이 민주당 후보였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표를 던졌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채권 시장이 앞으로도 불안정한 길을 계속 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최근 금리가 많이 상승한 만큼 고정 수익을 노리고 사둘 만하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금리가 연 5%까지 상승할 수도 있다면서 매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11일 미국 채권 시장에서 국채 금리는 트럼프의 대선 승리가 확정된 6일 크게 올랐다가 이후 이틀간 다시 빠르게 내려갔다고 전했습니다. 주간으로 따지면 주 초보다는 오히려 하락해왔습니다. 블랙록이나 JP 모건 체이스, TCW 등 금융사들은 채권 시장의 불안정성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엘라바마주의 터스키기 대학에서 지난 10일 새벽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당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총격에 희생된 사람은 18살의 남학생으로 이 학교 학생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12명은 총상을 입었으며 4명은 직접적인 총상에 따른 부상은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부상자 중 일부는 이 대학 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지 당국은 이번 사건의 용의자는 아직까지 체포됐다고 전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군인들이 우크라이나와 전쟁에서 일개 총알바지로 전략할 위험에도 불구하고 정권을 향한 세뇌된 충성심과 굶주림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은 열망, 그리고 바깥 세계에 대한 동경 등에 의해서 기꺼이 파병에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상비군을 보유한 북한 정권이 이러한 군인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러시아에 추가로 더 많은 병력을 보낼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군인 출신 탈북자 여러 명과 북한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군인들이 지닌 충성심과 결의는 이들이 전장에서 단순한 용병이나 총알바지 이상의 의미를 지닐 수 있다고 시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계 소식이 이어집니다. 팔레타인 소재 시카고 브릿지 교회에서 장학생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장학금은 학업과 신앙을 함께하는 젊은 인재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선발된 학생 8명에게는 각각 $1,000씩의 장학금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교회 측은 밝혔습니다. 장학금 신청 대상은 대학 및 대학원, 신학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총 8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신청 마감일은 11월 27일 토요일 자정까지입니다. 신청서는 이메일을 통해서 접수받는데요. 신청자는 신청서와 추천서, 성적 증명서를 준비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장학생 발표는 오는 12월 5일 목요일 개별 통지 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자세한 문의는 시카고 브릿지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워십 코리아 미니스트리가 오는 2025년 2월 3일부터 7일까지 멕시코 칸쿤에서 쉼과 위로가 있는 힐링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지친 현대인들에게 쉼과 위로를 제공하고 신앙 안에서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선사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전했습니다. 5일간의 일정을 보내면서 신앙 안에서의 쉼과 은혜를 받고 함께하는 목적으로 진행되는 이번 힐링 세미나 등록 마감일은 오는 12월 1일이며 자세한 문의는 워십 코리아 미니스트리 박재령 목사 또는 신정철 목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싱글 교인들을 위한 부서가 있는 한국 교회는 7%에 그치고 있고 싱글들은 교회, 편견 버림, 싱글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바라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국의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지난 5일 싱글 기독교인의 신앙의식과 교회 생활 관련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비혼에 대한 생각에 싱글의 경우 대부분 81%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응답한 반면 목회자들은 53%만이 그같이 응답했습니다.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인식에 싱글 기독교인은 30%만 그렇다고 응답했고 52%는 비혼도 성경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면 목회자는 81%가 섭리라고 응답했고 16%만이 비혼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답해 인식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한편 결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적당한 상대를 아직 못 만나서가 33%,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20%가 가장 높았으며 결혼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14%, 독신의 자유를 잃고 싶지 않아서 6%, 일, 학업에 열중하고 싶어서 6% 등 자발적 요인도 3명 중 1명꼴로 달했습니다. 텍사스의 달라스와 휴스턴에 한국의 메이저 이단 단체들이 활동을 확대하면서 한인 이민사회와 현지교회들이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신천지와 안산홍, 증인회 같은 주요 이단 단체들이 백인 커뮤니티에 접근하며 우회적으로 세력을 넓혀나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국계 교회들은 이들 단체들이 교회 내부에 침투해서 기존 신도들과 접촉을 시도하는 방식의 우려를 나타내며 지역교회 연합회는 이들 이단 단체에 대한 경계와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휴스턴, 파사데나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 중인 안산홍 증인회는 백인 커뮤니티와 기존 교인들에게 접근하는 새로운 전도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많은 경우 이단 단체의 이름조차 모르는 이민자들이 은밀하게 접근하는 이단의 전략에 취약해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민단체들의 실체와 활동을 이해하고 이들을 경계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이 시급하다는 입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교회는 이단 단체에 대한 교육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신자들과 리더들에게 이단 명칭과 포교 방식 등을 주기적으로 전달하고 이들의 전략적 접근에 대한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CBS 날씨 정보입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오전 중에는 구름 끼고 흐린 날씨 이어지다가 낮부터는 차차 기면서 화창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 56도, 밤 최저 기온 45도 예상됩니다. 화요일에는 구름 끼고 흐린 날씨 계속되겠습니다.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떨어지면서 쌀쌀하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 48도, 밤 최저 기온 39도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가 확정된 이후 온라인에서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혐오 표현들이 범람하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극우 인플루언서들이 뱉은 차별과 혐오 표현들이 SNS에서 일종의 놀이처럼 폭발적으로 번져가고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는데요. 정말 우려가 현실로 벌써 일어난 걸까요? 아니길 바랍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요. 정치적 대립을 넘어서 진영과 성별, 인종, 종교 등의 차이에서 비롯된 갈등이 이제는 단합과 배려와 화합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요? 굿모닝 시카고 오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유정임이었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시길 바라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뉴스는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